2025년 1월 당신이 받는 기초생활수급 급여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걸 대부분 몰라요.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행복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 혹은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주변에 수급자가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보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지급 체계가 급여별로 쪼개지고 바뀝니다.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지원금 액수가 줄어들거나 일부는 아예 못 받게 되는 사례도 생기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사실을 거의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제1장 기초생활보장제도 원래는 어땠을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래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분들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4대 급여가 있죠.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병원비, 약값 등을 지원해주죠. 주거급여는 전세, 월세 또는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교육급여는 자녀의 학습, 급식 등을 지원합니다. 이 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대부분의 수급자분들께 가장 중요한 혜택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분들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패키지처럼 받아오셨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급여별로 따로 본다로 바뀝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제2장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핵심은 급여별 분리 소득인정액도 따로 본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5년 1월부터 급여별로 각각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따로 적용합니다. 예전엔 모든 급여를 동일한 기준으로 봤다면 이제는 생계급여 받을 수는 있어도 의료급여는 못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사례 1. 생계급여는 되는데 의료급여는 탈락? 서울 구로구에 사는 정모 어르신은 생계급여 수급자로 매달 약 70만원의 생계비와 의료급여를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이 되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이 급여별로 따로 적용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정 씨는 작은 지분이 있는 농지를 물려받아 임대소득이 약간 발생했는데요. 이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엔 통과했지만 의료급여 기준에는 초과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정 어르신은 생계급여는 계속 받지만 의료급여는 중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원비 전액 자비 부담. 매달 만성질환 약값만 해도 15만원 이상입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병원비 걱정은 없었는데 이젠 아프면 끝이죠. 제3장 왜 이렇게 바꾸는 걸까? 복지부 입장은?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특성과 수급자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급여별 기준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생계는 가능한데 의료까지는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4장 전문가 의견은 복잡해지고 더 많은 탈락자가 생깁니다. 서울의 한 공익변호사인 이수경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급여별로 따로 심사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효율적일 수는 있어도 수급자 입장에서는 혼란과 피해가 생깁니다. 의료급여처럼 생존과 직결된 급여는 일관된 보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소득 인정 기준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탈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네요. 제5장 사례 2 주거급여 탈락, 월세도 못 낸다. 광주에 사는 김씨 가족은 부부와 자녀 1명, 세 식구입니다. 이전까지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모두 받고 있었지만 남편이 6개월짜리 일용직 계약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주거급여만 탈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세는 스스로 내야 하고 생계비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전체 부담은 오히려 커진 셈이죠. 김 씨의 말입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 안 하고 전부 받던 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제6장 탈락자 폭증 가능성? 현장에선 이미 비명. 서울구청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모 주무관은 말합니다. 2025년 1월 이후 문의 전화가 폭증할 것 같습니다. 왜 의료급여만 끊기냐? 왜 주거급여만 안 나오냐는 항의가 예상됩니다. 특히 노인, 중장년층 수급자분들이 기준을 이해하지 못해서 지원이 줄었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런 식의 급여 분리 구조는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해와 충격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7장 사례 3자녀 교육급여 중단, 아이한테 미안하죠. 대전에서 혼자 자녀를 키우는 박모 씨는 교육급여를 통해 아이의 급식비와 학용품비를 지원받고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교육급여 소득 기준에 맞춰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했고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번 소득까지 포함되면서 결국 탈락했습니다. 결과는요? 학교에서 지급되던 급식비 중단, 학용품비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우리 애가 학원도 못 다니는데 아르바이트해서 밥도 못 먹게 됐네요. 그냥 공부하지 말란 얘기 같아요. 제8장 제도 설계, 무엇이 문제일까? 제도 자체는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작스럽고 충분한 안내와 설명 없이 시행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서울사회복지관의 복지사 박진영 씨는 말합니다. 수급자들은 안내문만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급여별 기준, 소득 인정액, 공제 항목, 이런 건 대부분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설명이 부족하면 지원금 줄었다, 정부가 나 몰라라 한다는 불신만 커지죠. 제9장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미리 급여별 기준 체크하기. 보건복지부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급여별 선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무엇인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2. 공제 가능한 항목 철저히 챙기기. 소득인정액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은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이에 장애인 부양 학자금, 의료비, 주거비용 등은 공제로 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구청복지관 상담 적극 활용.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현장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급여 구조를 파악하세요. 제10장 기초수급, 더 이상 패키지가 아닙니다. 2025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더 이상 한 번에 받는 패키지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의 상황, 소득, 자산, 가족 구성에 따라 급여가 쪼개지고 심지어 중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변화에 대해 우리가 알고 대비한다면 손해는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변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당신의 삶과 직접 연결된 변화입니다. 주변에도 꼭 알려주세요. 기초수급, 이제 급여별로 쪼개진다고 하더라.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은 단순한 복지 개편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은 줄고 써야 할 절차는 복잡해지며 선택권은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모든 수급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민센터, 복지관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급여를 받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바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실제 변호사 복지 전문가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